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대권의 꿈 또는 뭐 총선 승리 그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정치 혁명을 꿈꾸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총괄 선대위원장이기도 하고 비대위원장인데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해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본인이 개인적으로 대권의 꿈을 끝까지 완주를 하는 것과는 별도로 매우 중요하고도 우리나라 현대 정치사에서 어떤 그 커다란 그 분기점을 이정표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여야를 넘어서는 정치 혁명을 우리 정계와 국민들께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이건 공약 차원을 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의미를 부여하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의도 서쪽에 있는 국회의사당 그 지역을 모조리 거기에 있는 뭐 국회 본회의장 있고 상임위원회 여는 곳 있고 그다음에 의원회관 있고 뭐 의회 도서관도 있고 여러 부대 시설이 10만 평이나 됩니다. 그곳이 그 어마어마한 땅을 송두리째 그대로 딱 집어 올려서 세종시로 옮겨서 거기다 놓겠다. 이제 그러면 세종시로 가면은 뭐 규모를 굉장히 줄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찌됐든 의원 한 명이 차지하는 이 물리적 공간을 급격하게 줄여서 그쪽으로 옮기는. 그래서 이것은 의사당이 옮아가는 문제가 아니라 그 여의도식 70년 대근 정치. 우리나라 국회의사당이 서울 광화문에 있었던 시절이 있고 그게 여의도로 옮겨간 시절이 있는데요. 그걸 다 포함해가지고 우리나라 70년 낡은 정치, 국민들의 뿌리 깊은 정치 불신 이 시대를 청산을 하고 세종시에서 새로운 시대를 연다. 이것을 마침 총선거를 보러 맞둔 상황에서 한동훈이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반면에 이제 그 여의도 그 빈자리에는 공원도 조성을 하겠거니와 또 금융 허브 그다음에 문화 랜드마크 그래서 금융과 문화의 메가시티로 개발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야가 합의된 내용 그래서 관련된 이 법적 근거를 다 지금 마련을 해 놨는데 그것은 어, 이 국회의사당을 전체적으로 세종시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세종의사당 그래서 제2의사당을 세종에 만든다. 그래 지금 국회가 가지고 있는 상임위원회 중에서 뭐 절반 정도를 세종시로 옮기고 절반은 서울에 남겨놓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제안은 분절된 국회가 아닌 완전하게 통째로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해서 세종을 정치 행정 수도로 완성하고 서울 여의도에 있는 기존의 국회 공간은 문화, 금융 중심으로 바꿔서 동료 시민들에게 돌려드릴 것을 약속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정 기효율을 해소하겠다. 지금도 말이죠. 그 여의도 국회에서 뭐 국정조사를 한다든지 상임위원회를 열었다든지 이러면은 그 관련 부처, 세종시에 있는 관련 부처의 공무원들이 전부 다 여의도에 와서 하루 종일 기다려야 되고 대기해야 되고 이런 비효율,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길차관, 길장관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길바닥 위에 있는 장관과 차관이라는 뜻이죠. 세종시와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임기의 상당 부분을 보내야 되는 이런 행정 비효율을 해소를 하고 국가의 균형 발전 당연히 세종시에 국회의사당이 놓이게 되면은 거기는 정치 중심, 행정 중심 그 무게추가 올라간다는 것 당연하지요. 그다음에 지역 경제 활성화, 세 마리 토끼를 잡겠다. 그래서 세종시를 이제 미국의 워싱턴 DC처럼 진정한 정치 행정 수도로 완성하겠다. 이제 이런 겁니다.
지금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 10만 평 이 부지는 시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서울시하고도 협의를 해서 아무튼 새로운 금융 허브 문화 랜드마크로 만들겠다.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권위주의 규제를 모두 풀어서 아무튼 재개발을 통해서 여의도를 천지개벽을 하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런던, 싱가포르, 홍콩하고 당당하게 경쟁하는 금융 허브로 만들겠다. 그러나 역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꿈꾸고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불신을 심고 했던 우리 정치 문화의 일대 혁명을 일으켜서 완전히 과거 70년 동안 적폐가 쌓이고 쌓인 우리 정치 문화를 일거에 바꾸겠다. 이런 야심찬 계획이 들어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결국은 형식이 내용을 만드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경제학자이자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성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일본의 오마에 게니치 교수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을 바꾸는 방법은 세 가지뿐이다. 시간을 달리 쓰는 것, 사는 곳을 바꾸는 것,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것, 이 세 가지 방법이 아니면 인간은 바뀌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 정치인들, 정치 풍토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치인들이 위치해 있는 곳, 국회의사당,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그 형식을 바꾸지 않으면 정치개혁,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개특위, 그 100년 동안 그러한 기구 유지해봤자 우리나라 정치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만의 말씀입니다. 방법은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뿌리째 뽑아가지고 그것을 세종시에 옮겨 심는 것, 이것이 우리 70년 정치 적폐를 청산을 하고 새로운 정치 문화를 키우게 만드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마이 게니치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결심을 하는 것은 가장 무의미한 행위다. 연초에 작심삼일 이런 얘기 많이 하지요. 술, 담배 끊겠다.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는 작심삼일이 아니라 작심 3분. 뒤돌아서면 다른 얘기 하니까. 아무튼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꿈꾸는 정치혁명은 비례대표 의원들 승계하는 거, 이거 금지하겠다. 이런 겁니다. 지금 조국혁신당, 조국이 의원직 박탈돼서 감옥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그 조국이 가지고 있는 비례대표 의원직 그 다음 사람이 승계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거 지금까지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계속해 왔지 않습니까? 그거 없애겠다. 그 다음에 체포동의안 이거 다 포기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에게 봉급 주지 않는 세비 이것 인하하는 것 또는 세비 혼수 조치하는 것 이것도 역시 실천에 옮기겠다. 그래서 정치혁명을 꿈꾸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을 2주 앞둔 상황에서 지금 우리 공개에 그리고 국민들께 지금 엄청난 제안을 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저희 조선닷컴의 독자들이 이런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한다는 말인데 38선 근처 파주로 이전해서 친북의 위험을 만날 첫날 체험케 해야 한다. 국회를 파주로 이런 말 주신 분도 있습니다. 국회를 강원도 화천으로 보내도 좋겠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댓글을 주셨습니다. 참 잘 결정했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국민을 위하는 그런 국회의원들은 여의도 땅값이 아깝다. 세종시로 보내서 정부 부처와 협의해가면서 일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고 훨씬 효율적이다. 국회의원 줄이는 거랑 불체포 특권 포기하는 거랑 처음 공약으로 내걸었던 거에 대해서 홍보 좀 해주세요. 요즘은 통 안 보이니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도 주셨습니다.
제발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세종으로 가는 김에 가능하면 국회의원 선출 조건도 동네 통반장, 유경험자들로 봉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국회로 나갈 수 있게 해주기를 바란다. 국회의원 숫자도 100명으로 줄여라. 국회가 세종으로 가면 서울 공기는 맑아지겠지만 세종이 오염될 텐데 이왕 옮기려면 무인도로 옮기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옮기는 것이다.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야당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또는 용산의 대통령실은 여기서 어떻게 화답하느냐 이런 반응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